자, 수능 문법의 최강자, 수능국의 완벽한 솔루션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바꿔봤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자, 이 문제 있다라는 TCC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저한테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거고요. 제 조교랑 저랑도 진짜로 여러 고민을 해서 이제 질문 답변 조교랑 다 찾아봤어요, 자료. 다 찾아봐서 오늘 드디어 해결책을 딱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수능 특강을 푸는 고3 학생들이 특히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고3 학생들이 중간고사에 시험 범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갖고 선생님이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보신 다음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목이 이 문제가 있다 했어요. 수능 특강 화법작문 문법의 237쪽이 2번 문제예요. 자, 요 2번 문제 여기다 띄워놨으니까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바로 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가 문제 있다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가 EBS가 연계된 지가 한 10년가량 됐는데 그전엔 EBS 연계가 없었어요. 10년가량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지가 언제야? 99년부터 강의했으니까 20년이 됐네요. 20년이 됐는데요. 이 20년의 강의를 하면서 이 EBS 문제에서 한 번도 완벽한 문제집이 나온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능 특강은 조금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절수가 줄어들면 이렇게 나왔어. 음절수가 줄어들면 음절이라는 것은 뭐지? 소리의 마디라고 했어요. 이게 줄어들면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대요. 그러네. 자, 음절수가 줄면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지, 당연히. 맞죠? 그런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하므로 모음수가 줄면 자동적으로 음절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치.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도 했지만 우리 극단기 문법 모의고사에서 이 히읗 탈락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발음돼요. 돼요.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히읗이 이렇게 탈락이 돼요. 요거는 음절수가 주는 건 아니지. 맞지 않아? 음절수는 2개 그대로잖아. 얘도 음절수 2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음절수가 주려면 뭐가 탈락돼야 된다고요? 모음이 탈락돼야 된다 이거예요. 음절수가 줄면. 자, 그럼 보세요. 해볼까요? 그쵸? 원래는 몇 음절이에요? 2음절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음절수가 줄죠.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보세요. 모음의 수가 줄어드는 방식은 반드시 모음 탈락하거나 또는 2개의 모음이 한 모음으로 축약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자. 해볼게요. 자, 줄어드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1번 모음으로 탈락하고 모음이 탈락하고 방스처럼 두 번째 2개의 모음이 한 모음으로 축약되는 것으로만은 국한되지 않는다. 자, 얘가 그럼 몇 번째예요? 1번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를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 그럴싸이가 어딨니? 사이. 어느 사이?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됐지? 그럼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죠? 어느 새가 돼요. 그럼 봐봐. 에?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애가 된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똑같은 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어떻게 되죠?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음절수가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예문이 들어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그런데 2개의 모음이 한 모음 축약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자,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야. 보세요. 가령 줄어드는 방식은 무조건 이 2가지는 아니라는 거지. 단모음이 탈락하지 않고
반모음인 J나 W로 바뀌어도 모음수가 줄어든다. 됐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계셔야죠. 배운 사람은 알겠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령 부분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가령 부분의 예를 들면 뭐가 있냐?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플러스 어가 뭐가 되는 거죠? 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여를 우리는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 이중모음. 너네 잘 들어. 충격적인 생각이 모습이 나와요. 이중모음이에요. 자, 이중모음이 되려면 단모음 두 개잖아. 이와 어는 단모음이잖아.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반모음 이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축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반모음 이로 뭐가 된다? 교체가 된다. 근데 이걸 교체라고 규정에 넣지는 않고 그냥 축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맞죠? 그치? 맞지? 잘 봐.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이 J로 교체된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이럴 경우 의문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끝. 그럼 저걸 뭐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축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수능 특강에서는 이 부분을 뭐로 보지 않는다? 축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야. 이게 무슨 개똥 같냐 이거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을 축약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보기가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자, 적절한 것이야. 그럼 2번이 축약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오케이? 쏘다에다가 R을 붙여서 쏴 이게 되는데 이게 축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O가 뭐로 바뀌어요? 반모음 O로 바뀌지, 그지? 그렇죠? 오케이? 오화가 이중모음이니까 좀 끄덕여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야? 축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똥 같은 문제를 내갖고 이제 나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뭘 해야 돼? 증명을 해내야 돼요. 알았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모음 축약 관련 역대 기출문항부터 할게요. 알았죠? 이게 이제 가장 신빙성이 높겠죠? 자, 우선 잘 봐. 2016년 6월 고2 학평 14번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EBS에 있는 것들이 정설이고 그게 규칙이라면 이거 뭐 걸려야 돼요? 오답10이 걸리고 그렇게 돼야겠죠? 보세요. 기억은, 축약은 두 의문이 합쳐져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가볼게요. 기억. 뭐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이 말이 있어요. 5번 선제. 자, 나눴다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와 어가 결합해서 뭐 하는 거야? 너가 된 거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EBS식이라면 축약이 되면 안 되죠. 그럼 기억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억이야. 자, 디귿에 해당된다 볼게. 디귿이 뭐야? 자음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모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어. 알았지? 물론 이건 답은 아니야. 알았죠? 자, 보세요. 1번 됐고요. 좋아요 됐고, 은은 됐고, 크어서. 얘는 뭐야? 탈락이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기억은 맞지만 디귿은 아니다. 이렇게 해설지가 나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뭐로 본 거야? 축약으로 본 거죠. 자, 한 단계 더. 언제 거죠? 2015 수능. A형 11번 문제예요. 봐, 보세요.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감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자, 모음 변동이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됐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이중모음이 되기도 한다. 잠깐, 아까 축약의 개념이 뭐라고요? 합쳐지는 거다라는 관점이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축약의 개념으로 보고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
살피어, 살펴. 이게 축약이죠? 배워, 배워. 이게 뭐야? 축약 해갖고 니은 디귿이 축약으로 나온 거야. 알았죠? 다 그렇게 설명했고. 좋아. 여기 축약이라면 안 써졌잖아요. 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더 때려줄게. 교과서 관련 내용이야. 알았죠? 교과서 관련 보면 교학사 교과서가 있어요. 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제가 3개 교과서 갖고 왔어요. 한 개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축약. 뭐 있어요? 와서 보이죠? 그쵸? 오케이, 뭐 있어요? 가져 보이죠? 됐죠? 오케이, 이것도 뭐야? 되어 보이죠? 돼. 그쵸? 보세요. 교과서 내용 그대로예요. 축약은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이 되는 것으로. 국어에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나타난다. 자음 축약은 조커에서처럼 예사소리, 기억되게 비붙여 됐고, 모음 축약만 가면 되지. 모음 축약에서는 와서. 맞죠? 오케이? 가져처럼 앞뒤 형태소가 두 모음 중 한 모음이 반모음으로 변하여. 요건 얘기했어. 그죠? 맞죠? 오케이. 한 음절로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이거야. 알았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서 줄어들어서 뭐가 됐다고요? 한 음절로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이거야. 알았죠? 됐어요. 여기까지. 잘 봐. 두 번째. 천재. 천재적인 교과서죠. 자, 보시면 두 개의 의문이 합쳐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든 현상을 의문의 축약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모음 이나 오우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되는 것도 축약이라고 한다. 보여요? 맞죠? 밑에 뭐 있어? 가려. 자, 두었다 뒀다가 있어요. 이때 모음이나 오우는 반모음으로 바뀐다 이거야. 알았죠?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수능 문제에서 이 교과서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이거야. 안 나와.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미래엔 미래에 잘 쓰이나? 미래엔 자, 미래엔 작품인데요. 미래엔 고마워요. 웃어줘서. 자, 웃지마. 심각한 거야. 자, 모음 축약에 대해서 있어요. 음절 축약이라고 돼 있어요. 음절 축약. 이제 미래엔이 되게 중요하고요. 미래엔이 대단히 뭐라고 했냐면 신중한 접근을 했어요. 물론 수능 특강의 그 견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다는 것보다는 그 견해가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런 견해가 더 뭐라는 거지? 세다 이거지. 이것도 모음 축약으로 본 거죠. 그럼 너네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도대체 왜 모음 축약을 얘기하지 않은 걸까? 수능 특강에서는 그게 궁금하잖아. 솔직히 무슨 견해일까? 그거를 미래인 교과서에 설명해 놨어요. 자, 이중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은 축약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 전체 중에 딱 하나 나왔어요. 이게 더 알아보기. 제가 보기에는 미래인의 이 부분 이게 이제 교사형 주석 교과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형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보고 더문법에서 그렇게 가르쳤고요. 자, 기출을 문법에서 그렇게 가르쳤고요. 아마 문법 종결자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자, 하지만 이중모음을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두 의문으로 분석하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 모두 두 의문이므로.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제 느껴져요? 봐봐. 여야. 그치? 여는 뭐 플러스 뭐라고? 반모음 2 플러스 어라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두 의문이 합쳐져서 뭐가 된 거지? 여가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봐봐. 축약의 뜻이 뭐였지? 합쳐져서 줄어든 거 이거야. 알았지? 근데 어떤 뭐냐? 아까 교과서 중에 한 개에는 뭐야? 합쳐진 것만 나왔었어. 봤었어 아까? 교학사가. 알았죠? 근데 합쳐져서 줄어들었다 이거야. 그럼 봐봐.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어. 그쵸? 오케이. 그럼 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 어가 둘 다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그래서 얘가 뭐라고 적었어? 음절 축약이라고 돼 있지. 그쵸? 봐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
이와 어가 줄어서 음절은 한 음절로 바뀐 건 맞지. 하지만 의문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의문은. 그치. 반모음 자체를 뭐야? 하나의 의문으로 본다면. 자, 여기 더 읽어볼게. 자, 이중모음, 반모음, 단모음의 두 의문으로 분석하면 음 변동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 모두 두 의문이므로 두 개의 의문이라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축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축약으로 보려면 이중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됐죠? 자, 이중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봐야 돼. 그럼 이중모음이 하나의 의문이에요? 두 개의 의문이에요?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쪽. 근데 솔직히 미래인이 대단히 정확해, 그건. 자, 그리고 와서가 단모음인데, 자, 와서 이중모음이 됐어. 그럼 반모음, 단모음이 됐어. 알았지? 그럼 이거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거지, 축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의 뜻은 이해 갔어요, 형아? 그러니까 개념이, 문법 개념이 있는 사람은 요 뜻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에서 냈던 문제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시험의 대비로 따지면 우선 축약을, 모음 축약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 단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뭐 있었어요? 아이가 애가 되는 거,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은 저거랑 전혀 관계없지. 맞지? 오케이. 그런데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되는 축약. 근데 이 단모음을 그러면 어떻게 간다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 단모음은 어떻게 간다고요? 반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중모음이 되는데 이것도 교과서들은 다 축약이라 했으니까 축약으로 봐도 돼. 알았죠? 오케이. 그런데 요거 단모음을 반모음으로 교체했다, 바뀌었다, 여기까지는 다 보자고. 알았지? 선생님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5 플러스 4가 와가 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반모음 5가 된다 이거 알았죠? 자, 요까지는 그냥 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보기에 다 나올 거야, 무조건.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거를 확증할 수는 없어.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음 축약은 아하, 단모음을 반모음으로 보는 견해, 요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근데 이거는 교체라고 나오려면 보기가 나와야 돼. 알았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바뀌었다는 말은 나올 수 있지만 교체란 말이 나와. 교체는 우리 5개가 있잖아. 그 5개 안에 이걸 껴준다? 그거는 좀 힘들어. 알았지? 그렇죠? 보기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런 식으로 정리하고 수능 특강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견해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견해를 진리인 양 그런 식으로 보기를 내면 애들이 다 힘들어지지. 이걸 이렇게 내버리면. 축약은 아니다. 이딴 식으로 내버리면. 그럼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이 한 문제 더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도대체 넘어갈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왔고요. 수능 완성이라든지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선생님은 다음 TC에 뵙겠습니다. 안녕.